먼 옛날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가르 강피아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판타그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거인이었습니다. 가르 강피아는 전설적으로 큰 크기와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 판타그리엘 역시 아버지를 닮아 특별한 능력과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가르 강피아는 아들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몇 가지 임무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이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판타그리엘은 빵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배워야 했고 이를 위해 밀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농부들을 만나 밀을 수확하고 제분소에서 밀가루 만드는 과정을 모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밀가루로 맛있는 빵을 구워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법도 익혔습니다. 두 번째 임무로 판타그리엘은 마을의 전통을 보존하는 의무를 맡았습니다. 이 임무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판타그리엘은 마을의 연로한 지혜자들로부터 오랜 전통과 이야기를 배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전설과 이야기를 학습하고 그 전통을 현대에 맞게 어떻게 유지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임무들을 통해 판타그리엘은 지혜를 얻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가르 강피아는 아들의 성장을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타그리엘은 그동안 배운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모험과 탐험을 시작하며 세상을 더 넓게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을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었죠. 판타그리엘의 이 여정에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지혜와 용기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판타그리엘은 점점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판타그리엘은 그 역시도 자신의 아이에게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예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새로운 임무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판타그리엘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전해 내려가게 되었고 그들의 모험과 배움은 계속되며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지요. 어느 날 로시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전설의 정원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로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고 다정한 고양이 민용을 데리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하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로시는 마음속 깊이 들뜬 기분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깊고 어두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시는 빛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점점 더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가지 색상의 꽃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나무 위에는 알록달록한 새들이 놀라운 선율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시는 전설의 마법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 사이로는 다양한 빛깔의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크고 작은 나무들에는 달콤한 과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로시는 이런 멋진 곳을 발견한 기쁜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정원을 둘러보던 중 로시는 작은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석상은 요정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양손에는 황금빛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시는 구슬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구슬에서 부드러운 빛이 흐르자 궁금증이 더해진 로시는 구슬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정의 석상이 깨어나더니 상냥한 미소로 로시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로시. 요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구나.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로시는 요정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잠시 고민 끝에 그녀는 마음속에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법의 정원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모두가 와서 이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원이 정말 아름답구나, 로시. 너의 마음씨에 감동했다. 요정이 손을 한번 휘두르자 정원은 순식간에 넓어져 모든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피크닉 장소가 되었습니다. 로시는 행복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 마법의 정원을 소개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원을 찾아와 함께 행복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시는 매일 같이 정원을 가꾸며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로시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법의 정원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과 나눔의 가치를 증명하며 모두에게 따뜻한 교훈을 주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몽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근처에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일으키는 마법의 숲이 있었고, 숲은 언제나 신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 깊은 곳에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의 시계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라졌다고 여겨졌고, 아무도 그 시계의 존재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벨몽트 마을에는 세실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모험을 사랑하며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녀에게 항상 그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세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시계를 찾아보는 것이 숙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어느 맑은 아침 세실은 작은 배낭을 메고 마법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주변의 나무들과 꽃들이 이전에 본 것과 전혀 다른 종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무들은 낮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고, 꽃들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고, 가던 길 끝에 잃어버린 시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늦은 오후 세실은 마침내 숲속의 오래된 오솔길 끝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폐허가 있었으며 중앙에 웅장한 돌 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단에 다가가니 그 위에 놓인 시계가 있었고, 주위로는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기술적으로도 마법적으로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시계의 틱톡 소리는 숲의 모든 것을 일시에 조용하게 만들 만큼 신비로웠습니다. 세실은 그 시계가 진짜임을 알게 됐고, 그 순간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시계 위에 살짝 얹는 순간 주변 풍경은 환하고 다채로운 색채로 변하며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곳에 모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실은 그 시계를 통해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미래를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힘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원래 제단 위에 두기로 결정하였고, 그 시간 여행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실은 자신의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질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으며 숲과 시계의 신비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전설로 남은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한 고요한 마을 옆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곳을 비밀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숲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가장 특별한 것은 나무 꼭대기를 귀엽게 날아다니는 작은 파랑새였습니다. 파랑새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눈부시게 푸른 깃털을 자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파랑새는 진실한 사랑을 찾는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전설일 뿐, 많은 이들은 그저 아름다움에 반해 숲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앙리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찾기 위해 언젠가 비밀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앙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숲의 녹음과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리며 수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위로 푸른 빛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랑새였습니다. 파랑새는 앙리의 머리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했습니다. 앙리는 파랑새의 뒤를 따랐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신비로운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고, 앙리는 그곳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고, 연못 주변에는 손에 쉽게 닿을 수 없는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앙리는 그곳에 앉아 시간을 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라는 이름의 여인이었고, 살며시 앙리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존재에 놀라워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모험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했고, 같은 이유로 숲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오래도록 찾아왔던 것이 바로 서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파랑새는 그들의 머리 위로 다시 한번 비바람을 불고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찾던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신호였습니다. 앙리와 엘리자는 파랑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것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함께 비밀의 숲은 항상 거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랑새는 두 사람에게 항상 행운을 가져다 줄 존재로 남았습니다. 앙리와 엘리자는 마을로 돌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비밀의 숲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파랑새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진실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파랑새의 전설이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주곤 합니다.